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보는 세계사를 설명하는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편전쟁에서 유럽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는 자국의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지배권을 다른 국가에게 확대시키는 그런 일련의 정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후에 더 많은 원료와 더 많은 상품을 다른 국가로부터 찾는 그런 일련의 정책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에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찾고 그런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상품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해외에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는 면직물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대량으로 면직물 공업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은 기계를 통해서 실제로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빠른 속도로 면직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면직물은 실제로는 인도라든가 또 기타 그 당시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여러 식민지에서 실제로는 면화를 가져와서 영국에서 대량으로 면직물을 생산한 다음에 다시 인도라든가 또는 영국의 여러 식민지에 되파는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반복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들은 그 당시 유럽 제국주의를 이제 약간 비판하고 또는 풍자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요. 마치 커다란 파이를 돌려먹기 위해서 나눠 먹는 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 먹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림들이 대부분이 이제 유럽, 특히 백인 중심의 어떤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또 빈번하게 나타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지도에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전부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그 잉글랜드 지역 이외에도 실제로 영국이 나머지 지역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고 통치했는가, 그리고 결국 이런 지역들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그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원료를 공급하고 또 그렇게 공급된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판매하는 해외 시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적극적으로 해외 식민지를 가지려는 해외 팽창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많은 사람들이 문어발식 제국 정책이라고 비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 당시 영국이 얼마나 많은 지역들의 해외 식민지를 가지고 문어발식 그런 어떤 경쟁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뒤늦게 산업혁명이 발달했던 미국이라든가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런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선례를 쫓아서 해외에 더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자 노력했고, 그런 식민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본국의 산업혁명을 발전시키고 본국을 보다 강력하고 또 부유한 국가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지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아프리카는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어떤 지역에 어떤 부족이나 어떤 종족들이 사는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이 지역을 어느 국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 지역들로 쪼개지고 이런 쪼개진 지역들을 경계로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원래부터 그런 국가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럽인들에 의해서 나눠진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국경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아프리카에서 독립국가는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라이베리아와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영국, 프랑스, 독일 또는 벨기에 이런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항상 백인의 부담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백인들이 원치 않지만 실제로는 다른 유색 인종들, 예를 들어서 황인종이나 또 흑인종이나 이런 백인보다 훨씬 더 미개하다고 간주되고 훨씬 더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종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백인들이 부담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과 같이 가는 것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다 라는 것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국주의 정책들 또는 식민주의 정책들을 정당화시키고 또는 이런 것들을 포장해 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백인들이 과거에 행해왔던 산업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나머지 인종들에게 강요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인들의
문명어 가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일종의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폭력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백인이 여러 인종 가운데 가장 우월하고 실제로 가장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백인들 간의 어떤 우월감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머지 인종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해야 되고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 인종들은 굉장히 미개하고 열등한 그런 인종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유럽 열강들이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바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세기 초까지 유럽에서는 제국주의가 만연했고 이런 제국주의의 가장 근본은 해외에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해외에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둘러싸고 결국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럽 열강들의 해외 식민지를 둘러싼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